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봇입니다. 그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전세계 장난감 시장을 이끄는 두 회사인 레고와 마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요. 이번에 전세계 브릭 팬들에게 충격을 준 마텔의 제품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텔 회사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텔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바비, 핫휠, 피셔프라이스, 메가블럭, 우노, 그리고 디즈니와 디즈니 프린세스까지 다양한 IP들이 모여 있는데요. 마텔의 최근 전략 트렌드가 영화 IP를 강화하거나 모바일 게임이나 메가 브랜드를 통해서 레고의 대항마로 확장을 하는 중입니다. 마텔을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는 매출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23년 기준 레고의 연매출이 약 95억 달러로 하나로 12조가 넘는 금액인데요. 마텔은 55억 달러, 약 7.2조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를 살펴보면 레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구매를 할 수 있는 아주 전통적인 브릭 브랜드잖아요. 교육적인 가치와 창의력, 요즘은 성인 팬들까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마텔은 미국 내에서 거의 국민 브랜드 수준인데요. 특히 바비 인형은 미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요. 핫휠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필수템이 되어버렸죠. 레고의 대표 브랜드는 스타워즈나 해리포터, 슈퍼마리오, 마블 등 다양한 글로벌 IP와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텔은 바비와 핫휠을 중심으로 브릭 제품에서는 메가블럭을 가지고 있고요. 피셔프라이스나 우노 등 브랜드 자체의 힘이 강한 구조예요. 저도 이번에 마텔에서 브릭 제품이 소개가 되었을 때 처음 알게 된 회사인데요. 이 정도로 장난감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인기가 많은 회사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발매가 된 제품들이 히트를 친다면 앞으로의 차량 제품들에 대해서는 레고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레고사의 제품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립의 기술력이 레고사가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 메가블럭의 제품을 리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잠깐만 이야기하자면요. 차량의 디자인은 메가블럭도 아주 좋았어요. 특히 윈드실드의 곡선이나 차량만을 위해서 가공된 브릭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립을 하는 과정이 아주 불편했고요. 프레임을 표현하는 기본 뼈대의 조립도 최신의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설명서도 너무 커서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제외한다면 조립의 퀄리티는 레고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이번에 발매가 된 제품들이 성인 타겟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립 이후 전시용으로 사용할 텐데요. 조립의 기술력보다 차량의 드레스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번에 마텔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캐딜락 V 시리즈 R GTP 하이퍼카입니다. V 시리즈 R은 2023년 IMSA GTP 클래스와 르망 24시 참가를 위해서 만든 하이퍼카거든요. V 시리즈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에 붙는 트림인데요. R은 레이싱 전용 하이퍼카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CTS나 에스컬레이드는 세단과 SUV라면 V 시리즈 R은 하이퍼카이면서 레이싱 트랙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GTP는 레이싱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양산형이 아닌 프로토타입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레이싱을 하는 대회입니다. 그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에요. 레고에서는 GM 계열 회사 중에서 쉐보레와 라이센스를 맺었기 때문에 쉐보레 차량은 있지만 캐딜락도 GM 계열의 회사인데요. 라이센스를 체결하지 않아서 레고에서는 캐딜락 제품이 없어요. 이번 제품은 레고에서 없는 브릭들을 강조를 해주었는데요. 우선 샤크피는 투명 브릭을 사용해서 이 차량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커 스티어링 휠도 넣어주었는데 이 부분은 실내 쪽이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콕핏의 윈드 스크린도 사실적인 유리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요. 전면 유리를 두 개의 부품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타이어는 조금 신기했는데요. 슬릭 타이어는 이해가 가는데 폭이 이렇게 넓은 건 저도 처음 봐요. 하부는 메탈 시그니처 플레이트를 넣어주었는데요. 따로 떼어서 열쇠 고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플레이트는 전 제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휠 커버도 두 세트가 제공이 되는데 메탈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릭스는 236피스이고요. 가격은 19.99달러인데 하나로 27,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참 핫휠 차량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두 번째 제품은 마세라티 MC20 차량입니다. 마세라티 차량은 이미 라스타에서 1:8 스케일로 발매가 된 차량인데요. 저도 그 차량을 리뷰했는데 휠이나 차량의 디자인이 아주 멋있었어요. 스피드 챔피언 사이즈로 발매가 된 제품도 전면의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인트로 영상을 보면 아주 넓은 프론트 덕트가 있는데 이런 라인들이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었어요. 이런 사이즈는 대부분 라이트 쪽은 커다란 브릭을 사용하고 프린팅이나 스티커로 라이트를 표현했는데 레고와 비슷한 방식이죠. 이 사진을 보면 라이트는 프린팅 브릭을 사용했고요. 레고에서 없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윈드실드와 루프까지 이어지는 브릭도 완구 제품을 사용하는 파츠로 사용을 했어요. 블록과 완구류의 하이브리드 제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도 있죠. 윈드실드의 파츠의 좌우에 클립을 넣어서 도어 작동을 할 때 버터플라이 도어를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주었어요. 이 제품도 메탈 휠과 핫휠 제품을 함께 제공이 됩니다. 브릭스는 250피스이고요. 가격도 27,000원 정도 할 텐데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품절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제품은 카마로 68년형입니다. 디자인은 투박하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가장 레고스러운 제품일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타이어의 사이드월에 글씨가 도드라지는 양각 형태의 디자인이 아주 멋있었어요. 레고는 이런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리어 쪽을 보면 날개형으로 두 개의 테일핀이 있는데요. 이 브릭도 커스텀 68 카마로를 위해서 다이캐스팅처럼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어 부분도 경첩처럼 사출을 해서 만들어 주었고요. 쉽게 장착이 가능할 것 같죠. 타이어는 앞뒤 사이즈 다른데요. 타이어의 퀄리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레고에서도 69년형 카마로가 발매가 되었을 때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달랐는데 카마로는 오히려 레고 제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브릭스는 289피스이고요. 가격은 27,0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핫휠과 메탈 휠 커버가 포함돼요. 자, 네 번째 제품은 62년형 쉐보레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 디자인은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중앙에 캐릭터 라인을 만들어서 움푹 파이게 만든 디자인은 너무나 멋있었고요. 프론트부터 리어까지 쭉 이어져 온 직선들이 이 차량을 더 길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투박한 60년대의 디자인도 아주 잘 표현했고요. 그냥 이 사진만 봐도 라이트나 그릴을 투박하게 표현했고 본넷에 슈퍼차저 엔진에 벨트 풀리도 넣어주었고요. 엔진은 V형의 8기통인데 하우징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었어요. 드래그 레이싱 느낌을 이 차량은 잘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윈 머플러로 튜닝한 디테일도 멋있긴 하죠. 이 영상을 보면 차량의 서스펜션을 강조를 해준 것 같은데요. 프레임은 테크닉 브릭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바퀴와 장착되는 브릭이 중요한데 이쪽이 회전을 하도록 만들어서 차량을 들어 올릴 때 바퀴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레고에서는 없는 방법인데요. 신기한 방법이네요. 액세서리는 서핑보드를 넣어 주었고요. 이 제품도 메탈 휠 커버와 핫휠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브릭스는 858피스이고요. 홈페이지에서는 판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49.99달러라고 하던데 하나로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발매가 되면 바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품은 90 아큐라 NSX입니다. 이 차량은 1990년대 출시된 1세대 아큐라 NSX 모델인데요. 아큐라는 일본 혼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데요. 토요타의 렉서스나 현대의 제네시스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당시 아일톤 세나가 개발 테스트에 참여할 정도로 고성능 슈퍼카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세대인 하이브리드까지 출시를 했지만 2022년도에 단종이 되었어요. 영상의 첫 장면에서 팝업식 라이트가 있는데요. 레고의 쿤타츠에서 이걸 원했는데 마텔 회사에서 아큐라에게 이 기술을 넣어주었네요. 팝업 라이트는 클립에 끼우는 방식이고요. 쉽게 팝업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리어 윈드실드도 오픈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이 차량은 미드십 엔진 타입이라 이렇게 엔진을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실내의 계기판은 실사처럼 만들었는데요. 계기판 패널 커버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설명서를 보면서 신기했던 부분은 프론트 현가 장치 쪽인데 레고와 전혀 다른 브릭을 사용합니다. 보통 휠 허브 브릭에 레고는 3개의 피놀 브릭을 사용하잖아요. 마텔은 이렇게 완성된 조인트 브릭을 사용해서 조형을 하게 만들었어요. 외부 디자인은 진짜 멋있습니다. 프론트 스플리터도 멋있고요. 사이드 로커 패널 쪽에 사이드 스커트도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휠이죠. TE37도 넣어주었는데 자동차 튜닝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차량에 장착했던 휠일 겁니다. 이 제품도 솔드 아웃 되었던데요. 한국에 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릭스는 876피스이고요. 가격은 7만원대겠죠. 여섯 번째 제품은 콜벳 그랜드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은 1963년 미국 모터 스포츠의 전설의 차량인데요. 당시 GM이 공식적으로 레이싱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령을 내렸는데 페라리와 맞설 수 있는 차량을 만들고 싶어 했던 내부의 엔지니어가요. 팀을 이끌고 몰래 만든 프로젝트가 이 차량이에요. 올드카를 보면 긴 프론트와 짧은 리어 섹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도 디자인에서는 올드카의 멋스러움을 잘 표현을 해주었어요. 엔진은 다른 차량보다는 간소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본넷은 앞쪽에 경첩이 있는 포워드 틸팅 후드 스타일입니다. 프론트 윈드실드도 A필러 쪽에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확실히 이번 제품의 윈드실드의 퀄리티는 아주 높은 것 같아요. 프론트 조향도 가능한데 현가 장치는 아큐라와 같은 구성입니다. 타이어는 트레드가 촘촘히 있는 파이어스톤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네요. 휀더 브릭도 이 차량에 맞게 제작된 것 같은데요. 뒤쪽에 와이드 휀더를 사용했는데 레고 포르쉐 911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죠. 차량은 흰색이라 변색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지만 깔끔하고 보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브릭스는 918피스이고요. 가격은 7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제품은 메르세데스 벤츠 300SL입니다. 이번에 발매가 된 제품에서 대형 제품으로 출시를 했고요. 사이즈는 1:12 스케일이기 때문에 테크닉 포드 GT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량이 이번 7개 제품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만 봐도 브릭 제품보다는 다이캐스트 차량처럼 디자인의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같습니다. 특히 곡선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아서 레고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레고의 포르쉐 911도 곡선을 아주 잘 표현했지만 300SL은 윈드실드와 리어 윈드실드까지 정교하게 파츠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설명서를 보면 거울링 도어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루프에서 도어 모드를 장착을 하는데요. 도어도 통짜 브릭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1952년 메르세데스 300SL이 실제 레이스에 출전했던 시절의 번호를 바꿔서 차량에 커스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이 차량은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시트도 바꾸고요. 스티어링 휠이나 롤 케이지도 바꿔 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앞쪽에 에어 디플렉터가 있는데 레이스카 버전에는 실제로 적용된 파츠예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맞게 휠 커버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메탈릭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디테일은 아주 좋아요. 홈페이지에서도 이 차량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온다면 꼭 리뷰를 해보고 싶은 제품이네요. 브릭스는 1600피스이고요. 가격은 하나로 12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현재는 품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여름 마텔에서 신규로 발매가 되는 차량 7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마텔 회사에 염치 없이 리뷰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제품이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지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슈퍼마리오 카트 리뷰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